자, 그러면 비열과 뭔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죠. 비열과 열팽창인데 열팽창은 아마 오늘 안 들어갈 것 같고요. 비열 배우도록 할게요. 이거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예를 들면 가장 흔한 물은 비열이 얼마야 정해진 값이라는 거야. 그지? 자, 뜻은 물질 근데 1kg 정해놓고 그지? 질량에 따라 다른 값이 아니라 1kg을 기준을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물 같은 경우에 1kg을 온도 1도씨 높이는데 자, 이 킬로칼로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 한다. 그러면은 2k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늘어나겠죠. 열량은 늘어나지만 비열은 그대로겠다 이거야. 1kg당 1도씩 높일 때 얼만큼 필요하니까 라는 게 비열이니까 2kg을 높이는 게 필요한 게 얼마냐고 묻지 않았어. 그건 열량이다. 그지? 자, 1kg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것은 항상 뭐가 나오냐? 공식이 나와요. 물리를 하다 보면 항상 공식이 나와. 그러면 기호를 필요로 하는데 기호로 표현하면 공식을 BBQ는 C 암탁 BBQ는 C 암탁 수탁 말고 암탁. 근데 씨암탁이래. 씨암탁은 잘 안 들어봤다더라고 애들이. 옛날엔 장모님이 백년손님인 사이가 오면 씨암탉을 잡아줬어. 얘는 유전란을 낳는 암탉이야. 그러니까 이제 종족 번식을 하는 거지, 그지? 그 집에서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씨암탉은 집에서 중요한 재산인데 이제 백년손님 사이가 오면은 잡아서 대접을 했다, 막 이런 거거든. 그런 씨암탉 이게 왜요? BBQ에 쓰인다고. BBQ 교촌치킨이 더 맛있잖아. 자,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거고 Q는 그러면 뭡니까? 라고 한다면 Q는 열량이야. 열량. 가열하는 양, 열의 양. 그죠? 가열색이나 가열시간이나 불꽃 세기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가스레인지 불꽃. 이제 열량은 비열에다가 C는 비열이야. 비열에다가 M은 항상 질량이야. M은 매스 질량이고 델타 삼각형이네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T temperature 미안합니다. 자, 온도 변화가 됩니다. 온도 변화. 자, 이것은 뜻을 의미를 설명해 놓은 거다. 그죠? 이제는 단위를 쓸 거야. 단위. 자, 열량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죠? 킬로칼로리. 그죠? 열량, 그 열량 적혀져 있겠나? 열량 적혀져 있지, 과자에는. 그죠? 과자 성분 표시 보면 나와 있어. 한글이 없어서 안 돼. 자, 비열은 킬로칼로리 퍼라는 것은 분모분의 분자 읽을 때 분자를 먼저 읽으면서 퍼 이렇게 읽어준더라. 그치? 그러면서 킬로그램 곱하기는 점으로 찍고 도씨 이렇게 되는 거야. 단위가 복잡하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가 비열의 단위가 되고, 질량은 그램도 있고 킬로그램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킬로그램을 이용합니다. 킬로그램 곱하기 온도 변화는 섭씨 온도 도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가 되겠지? 자, 그렇게 되면, 자, 요거 BBQ는 시험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면 돼요. 이해하면 된다 이거야. 자, 생각해보자. 물은 1kcal per 킬로그램 도시야. 그지? 그러면, 자, 그러면 1k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1kcal이다. 이 소리지? 1kcal per 킬로그램 도시, 비열이 1이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물이 2kg이 있으면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할까? 1도씩 높이는데. 1kg을 1도씩 높이는 데는 1kcal per 킬로그램, 1kcal가 필요하고. 맞지? 그러면 2kg을 1도씩 높이려면은 당연히 두 배의 양이니까 답은 2kcal가 필요하고. 그지? 그런데 쌤이 500g 몇 킬로야? 0.5kg. 그렇지. 그럼 절반이네? 그 물을 1도씩 높일 거야. 그러면은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해? 1도씩 높인다. 응, 1도씩. 1kg. 절반을 1도 높이는데 1kg 높일 때는 1킬로칼로리. 그러면 500g 1도 높이려면 열량이 절반이니까 0.5. 킬로칼로리. 그지? 근데 500g을 2도 높이고 싶어. 그러면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해? 1kg. 그렇지. 그지? 그렇다면, 자, 여기서 봐도 여기에 분모니까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니까 비열에다가 질량과 온도를 높이고자 하는 온도를 곱해버리면 당연히 필요한 열량이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항상 가로축이 만약에 가열 세기로 되어 있어, 혹은 가열 시간으로 되어 있어, 혹은 불꽃 세기로 되어 있어. 그러면 가열하는 것을 점점 세게 한다거나 시간을 오래 하면 열량을 많이 받겠다. 그죠? 얘는 열량을 의미하는구나. 가로축은 여기 있네.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열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 나타나는 세로축은 뭐를 의미하냐면 온도가 어떻게 변화됐니?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도시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기울기가 나오겠다. 이거 이렇게. 여기는 A, 여기는 B래. 그러면 가열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게 A가 많이 증가했지. 그지? 그리고 같은 가열 시간 동안, 아니, 같은 온도를 높이는 데는 A는 가열 시간이 짧죠? 네. 맞아요? 네. 자, 그 다음 내가 가열을 같은 시간 동안 했을 때 열량을 같이 주면 A는 온도 변화가 높고 B는 작고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량이 같을 경우,
따라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온도 변화가 큰 A는 자, 열량을 같이 줬을 때 비열이 어떻게 될까? 비열이 어떻게 될까? 같은 열량을 줬을 때 온도 변화가 큰 A와 온도 변화가 작은 B가 있죠? 그지? 그러면 자, 질량과 열량을 같이 줬지? 얘가 커지면 얘는 숫자가 어떻게 될까? 필요한 열량이 비열은 큰 물질일까? 작은 물질일까? 작은 물질은 온도 변화가 크겠다라는 거지.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숫자를 넣어보면 열량은 5는 예를 들어, 그지? 그리고 질량은 1은 온도 변화가 5였어. 그러면 얘가 1이 돼버리죠? 맞아요. 똑같은 열량을 받았어. 그런데 온도 변화가 똑같은 질량인 1이야. 근데 온도 변화가 1이야. 그럼 얘가 5가 되죠. 서로 뭐 한다? 반대죠? 맞아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자, 온도 변화가 큰 쪽은 비열이 작구나. 그죠? 온도 변화가 작은 쪽은 비열이 크구나 라는 거지. 자, 그런데 물은 1kcal/kg도 씌었지? 물은 비열이 1인데도 이 숫자는 꽤 큰 숫자인 편이야. 그럼 대부분의 물질들은 0.5로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같은 열량을 줬을 때 온도 변화가 크다 작다? 온도 변화가 작은 물질이라는 거야. 물은 온도가 잘 안 변하는 애야. 그래서 내 몸은 물로 돼 있죠. 온도는 36.5도 팡팡 복사에너지. 되겠지? 자, 그러면 A와 B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식용유래. 식용유는 같이 열을 줬을 때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 A와 B 중 누가 물일까? 질량이 같을 경우 비열이 온도 변화가 큰 쪽이 작은 쪽이 물은 어디 것일까? A와 B 중에서 물은 어느 것일까? 물이야. 온도 변화가 작다고, 그지? 비열이 크다고, 그지? 얘는 물이고 얘는 식용유, 그죠? 비열이 작은 애가 온도 변화가 크다. 얘는 한 0.5 정도 나오고요. 얘는 1이 나온다는 거야. 0.4가 나올 수도 있어. 식용유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지? 그래서 뭐 무슨 식용유 있잖아. 올리브유 자, 그래서 0.4나 5 정도로 나올 거고 물은 1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프가 가열색이는 거의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온도 변화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C와 D가 나오겠죠? 자, 얘는 기울기가 큰 C, 같은 가열 시간을 줬을 때 온도 변화가 큰 애, 온도 변화가 작은 애. 자, 같은 온도로 올라갈 때 열량이 작은 애, 열량이 큰 애.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자, 이번에는 똑같은 물이야. 근데 질량이
하나는 500g이고 하나는 1kg이야. 자, C와 D 중 어떤 게 1kg짜리야? 자, 그쵸? 질량이 큰 애는 온도 변화가 작아. 그죠? 아, 잘했어.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해석할 때는 항상 이걸 생각하면 돼. 나머지가 같을 경우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간다. 여기 같은 것 위치에 있는 얘네들끼리는 말이야. 하지만 질량과 온도 변화가 같을 때 비열이 큰 물질은 필요한 열량이 많아지겠죠. 숫자를 마음속으로 1, 1, 이거 5면 얘는 5. 1, 1, 얘가 10이면 얘는 10. 당연하죠? 그치? 그래서 항상 내가 봤을 때는 요걸로 그냥 풀면 돼. 근데 친구들은 수학을 잘하다 보니까 막 이런다? M은 넘겨가지고 델타 T분의 곱하기 C 뭐 Q 이렇게도 하고 다양하게 막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2차적인 문제죠. 그냥 여기다 넣으면 돼. 여기다 굳이 이렇게 하고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모르는 숫자를 넣으면 돼. 그리고 X값을 구하면 돼. 미지수를 구하면 돼. 납득하지?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납득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내가 와닿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 프린트를 풀게끔 할 건데 수업 시간에 조금 어려운 거는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할 거야. 비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비열에 의한 하루 동안에, 이거 꽤 많이 나오거든. 하루 동안의 바람의 방향. 맞죠? 하루 동안에 뭔 바람이 부냐면 여기는 참 잘 그린다. 자, 여기는 뭐예요? 모래사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바다고요. 누가 봐도 얘는 육지죠. 그리고 여기는 물이라 할 수 있겠죠. 바다, 육지는 모래입니다. 됐죠? 자,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모래사장에 공기가 뜨끈뜨끈 데워지겠죠. 뜨거워진 공기는 입자 운동이 그리고 어떻게 되더라? 거리가 멀어져서 그래서 뭐가 부피가 커지고 밀한 정도인 밀도가 밀해 안 밀해 안 밀하면 밀도가 낮아지고 주변보다 가벼워지면 열의 이동 방식인 중에서 따뜻함이 위로 올라가는 거, 순환하는 거, 대류가 일어나겠죠? 자, 일어나나 보자. 따뜻하니까 기온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온이 높아. 얘는 주변보다 기온이 낮고요. 얘는 뜨거워 올라가 높고요. 그러면 공기가 어떻게 하겠어? 주변보다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면 여기에 공기 입자들의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이 지상에서는, 지표 근처에서는 공기들이 다 올라갔어. 그러면 충돌이 적게 일어나겠죠? 기압이 높다 낮다, 공기 압력이 낮아지는 거야. 그렇겠지? 네가 생각하는 그 소리가 맞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던 기압 이런 소리들, 그지? 공기가 자 적어져서 자 따뜻하게 밑에 공기가 적어 기압이 낮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기압이 낮은 쪽으로 어떻게 하겠어? 공기가 이동하려 하겠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려 한다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여기에서 와 여기 공기가 많은데 너는 좀 적네.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가 많아지겠지? 일로 이동하겠지? 네. 이렇게 도는 거 보니까 뭐야? 대류했다, 그죠? 네. 순환하는 거야. 이때 우리는 여기 살고 있지 않죠? 상공에. 그지? 우린 지표에 살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지표에서의 공기의 이동 방향, 수평으로 반영으로 공기의 이동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바다에서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그 바람을 바다에서 부는 바람, 해 뜰 때 부는 바람, 바다에 차 써야 된다. 해가 아니라 해풍이 되는 거지. 맞아요. 해풍이 된다. 그러면은 밤 되면 반대로 온도가 많이 올라갔던 것은 또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 달 뜨는 밤 되면 모래사장이 차가워지죠. 기온이 낮아지면 기압은 반대로 높아지니까 육지에 있는 공기가 바다 쪽으로 이동하죠. 네. 멍풍을 합쳐서 멍풍, 해류풍. 해류풍이라 하는데 그 원인은 뭐다? 비열에 있어서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비열 때문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온이 달라지는 거고,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기압이 달라지는 거고, 기압이 달라지니까 공기가 이동해서 바람이 부는 거다. 해류풍. 매력적이죠? 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프린트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